김광수의 경제데이트 59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녹음 장소를 바꿔서 새롭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음질에 관련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여건상의 문제로 인해서 좀 시설을 갖춰놓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가진 여건 하에서는 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음질로 편집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좀 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비핵화를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했는데요. 두 정상은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한반도 완전 비핵화, 그리고 유해 송환 등을 약속하는 그런 공동 합의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이 역사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진짜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한 발을 내딛었다고 입을 모으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 성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보도들도 계속 나온 것 같고요. 뭐 북한한테 다 퍼졌다. 근데 그런 지적도 있고 아니다. 사실상 북한한테 한 거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은 이런 질문을 항상 제일 싫어하시는데, 딱 이게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만 봤을 때 사실 사람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이게 회담 결과가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평가를 했을 때. 100점이죠. 100점이요? 100점. 만점이죠. 소장님 보통 100점 잘 안 주시는데. 아니, 첫째는 네.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는 그 자체가 획기적이죠.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제 방금 말한 이제 논란이 있죠. 그 회담 결과에 대해서. 네. 완전 비핵화에 대한 어떤 확인이 없었다. 추상적인 부분만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지 않다, 성과가 있다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또 이미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한번 삐그덕했었잖아요. 네. 그 트럼프가 취소한다고. 네, 취소한다라고 네. 삐그덕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북한한테 왜 삐그덕했는가에 대한 이제 그 분석을 했었잖아요. 네.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실무진들 서로 이제 잘. 북한은 완전히 이렇게 왕조적인 탑다운 그쵸. 방식이라고 그랬죠. 네. 탑다운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그러니까 몸보신이라 할까? 실무라인에서 보신주의가 안 그러면 그냥 날아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미국이 트럼프 정부나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네. 했었죠. 네. 그다음에 완전한 탑다운 방식이니까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해야만 그나마 움직일까 말까 한다 이거예요. 네. 왜냐면은 보텀업 방식으로 미국처럼 실무진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을 대통령에서 이란, 이안, 3안을 주고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하게 하는 보텀업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보통업 방식으로 이렇게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문제 해결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탑다운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발생한 실무진의 보신주의였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걸로 드러났잖아요. 네. 그런 걸로.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 탑다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명분이에요. 네. 명분이에요. 버텀업 방식은 뭡니까? 실리. 실리예요. 네. 실리예요. 그 이야기도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명분을 줘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면 명분을 줘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핵화라고 경제강국 노선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라는 명분이 대내외적으로 특히 내부적으로 명분이 이렇게 확 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그 자체가 북한 내부에 어마어마한 명분을 준다 이에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네. 그렇잖아요. 그동안 그 싸웠던 미제들하고 어느 누구도 그때 그 김일성이나 네.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도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그쵸. 못했던 그런 북미 정상회담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 이뤄냈다. 한다 이거예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명분을 준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 말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그 합의문 내용이 네. 명분을 주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요. 네. 명분을 주는 내용으로 돼 있고, 네. 그럼 미국은 실리라고 하는데 실리를 챙긴 게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실리를 이미 챙기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이제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 그 5월 달에 풍계리 그 핵 실험장 폐기 네. 폭발을 했죠. 네. 그렇죠. 그게 트럼프 정부가 요구를 한 거였어요. 아, 이렇게 먼저 해라. 먼저 해라, 보여봐라. 김정은 위원장이 네가 정말로 그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고 경제강국 노선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한다라면 먼저 그 보여달라. 당신의 그 당신이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행위를 한번 보여라. 네. 그래서 억류했던 미국인도 그 중에 하나로 미국이 가장 우려한 그 핵시설물 중에 하나예요. 그게 풍계리 핵실험장. 제일로 최우선순위였어요. 네. 그 폐기 최1번 1순위였어요. 0순위였어요. 네. 그거 한번 폐기해봐라. 했는데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6월달에 확신을 하겠다. 가져야 예, 돼. 그래서 이제 6월달에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는데 네. 갑자기 이제 실무회담 하다라고 하니까 안 나와버려서 네. 네. 이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김정은 한다 그랬는데 네. 애들 안 나오고. 아니 핵심장관 이제 폐기를 하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문의를 했겠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니네를 아는 바 있어? 했더니 문재인 정부가 그걸 제대로 응답을 못한 못 거죠. 해줬다. 그래서 이제 뒤통수를 쳤다 이거예요. 네. 우리 취소할 거, 연기할 거야. 라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이야기 흐름이 그런 거. 예, 그런 모양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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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양새. 그러니까 이미 실리는 풍계리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말한 그 미국인 송환 그 이제 석방. 그 3명 그 석방했다고 예, 예.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다. 3명은. CIA 정보원. 네, 정보원이었죠. 네. 이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다 이렇게 조선족이나 한국계였죠. 네. 미국 사람이 가서 첩보를 하겠습니까? 너무 티나니까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거예요. 음. 근데 좀 이게 불문율이라 그랬죠. 이렇게 첩보원이 가서 잡히면 무조건 살려. 무조건 빼어놓은 거죠. 최우선으로 한다 그랬죠. 네. 그래야 절대 충성을 해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중첩자나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데려온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요구를 했던 게 핵미사일 실험도 중단하고 미사일 실험. 미사일 중단과 그 실험 중단은 이미 올 연초부터 이제 중단을 한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이제 그러니까 그거 계속 실험을 이제 중단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긴가민가 했었어요. 네. 긴가민가 했었는데 한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번 찔른 거예요. 야, 그럼 너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해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네 이게. 네. 이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거군요. 이거 확신을 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실리를 이미 좀 챙긴 거예요 하나를. 챙겨서 그 챙긴 것에 대한 대가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명분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준 거예요. 네. 그 명분 주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이것도 단계적인 해결이네요. 그런 식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이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선언은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서 그렇죠, 이미 했죠.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제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그 이른바 미국이 실리라는 것은 북한이 이제 비핵화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비핵화 관련한 실리 챙기는 것은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협상을.
성김이 하고 있죠. 네네네. 지금 네, 판문점에서 판문점에서 선에서 계속 해오고 그 정상회담 직전까지 계속 했는데 이걸 이제 워낙 이제 실제로 이제 북한의 이제 핵 관련한 것을 실제로 회담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미국이 수집한 첩보보다도 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많더라는 거. 그래서 이걸 아무리 빠르게 처리를 한다라고 해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드러났다는 판단인 거네요. 예, 미국이 판단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예컨대 완전한 이제 비핵화를 이렇게 선언을 이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재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한 거고 실리 면에서는 당장에 그러면 일괄 폐기 처리를 해라라고 한다라고 해서 말은 일괄 폐기 처리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괄 처리라는 게 1년을 말하는 건지 2년을 말하는 그렇죠. 건지 기술적으로나 비용 면에서나 네. 이거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겠다라고 한 결정하고 이미 이제 그런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시간을 끄면 끌수록 오히려 이게 두 사람한테 더 부담이 되는. 폼페이오는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아예 2020년 전까지 마무리한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와 내에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길어요. 그것도 길다고 봐요. 오늘 또 나온 뉴스에는 보니까 폼페이오가 인터뷰 과정에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관련한 모든 리스트를 이제 수주일 내에 다 확인을 해서 그거를 이제 빨리 회수하는 과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수주일 내에 일단 전체 파악하는 건 마무리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지금 실무유진 회담이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성김하고 미 국무부의 아태 동아시아 차관보하고 CIA 팀이 지금 같이 참가해서 같이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이제 이른바 이제 비핵화라고 하면은 북한의 어떤 곳에 어떤 시설이나 어떤 핵 관련한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파악하는 방법은 먼저 미국이 첩보로 확인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한테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를 다오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럼 정보를 주면은 서로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 대조를 하겠죠. 그렇죠. 대조를 해서 야 이건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그 정보가 없냐라고 확인하고 이런 거겠죠. 밀당을 하겠죠. 네. 빼돌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핵 관련한 것은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핵무기 개발이나 이런 프로세스를 쭉 추적해 가면은 하나하나를 추적해 가면은 그 단계별 시설이나 어떤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잡혀요. 네. 잡혀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농축 관련한 기술이나 시설, 그 다음에 핵무기로 넘어가는 시설, 기술, 이런 것들에서 중간에 붕 띄어버릴 수가 없어요. 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구면만 이 정도 시설이 어딘가 이런 정도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가 있고 이런 이렇게 관련 인력들이나 기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 어디 있어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능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북미 회담을 하기로 이제 최종 결정한 북미 회담까지 기간이 한 열흘도 안 됐죠. 그러니까 너무 짧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한 이야기가 너무 시간이 짧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북한이 제공한 정보를 보고 알았겠죠. 네. 그러니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서 합의문에 그걸 다 못 실었고 이제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리를 챙겼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끝나자마자 뭐라고 기자회견에서 한미 합동훈련 중단할 수 있다. 예, 매칭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매칭을 한 거예요. 얻은 실리에 대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명분을 또 준 거예요. 그러네요. 명분을 또 준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것이 미 국방부하고 사전 좀 이렇게 합의나 상의를 하고 했느냐, 뭐 대통령 입장에서 합의나 상의를 하고 있으면 이건 안보 외교적인 어떤 흥정의 테이블에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일단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고 뭐 또 국방부하고 이렇게 사후에 네. 협의를 하고 조정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죠. 근데 트럼프 이야기는 폼페이오하고 계속 뭐 그 워게임, 그러니까 한미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그 돈이 많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협의를 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이제 내용이 그중에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또 그 이제 미군 유해 송환. 네. 예, 그 그것도 POA하고 이제, MIA. 예, 계속 그 예전에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 그 DJ 정부 때부터 네. 유해 그 송환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논의들이 있었고 또 실제 일부 송환도 있었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게 6,000구 정도 해당한다 그러니까 벌써 송환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6,000구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6,000구면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6천 명이 모여도 어마어마한데. 네. 관련된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한 지금 실리를 얻은 거예요. 그 오히려 북한이 더 많은 걸 내주고 얻어간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아니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얻은 명분이 굉장히 커요. 근데 사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정말 나란히 서가지고 되게 친구처럼 이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계 1등하고 거의 꼴찌의 지도자가 같이 선다는 것 자체로 북한한테, 특히 김정은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득인 거잖아요. 지금 북한 내부의 그 대한 그 명분이라는 건 정말로 평가하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이번 정상회담이 그 사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 얘기가 명분하고 레토릭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이 얻어간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미 실리는 미국이 이미 지금 크게 지금 이제 이렇게 네. 챙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전체 상황 그 핵 관련한 그 실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네. 그걸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되죠. 예, 그 검증 절차 폐기하고 검증 단계에 들어가는 거지. 네. 아직 지금 뭐가 파악이 얼마큼 안 있는지도 된- 모르는데. 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합의문에다가 뭘 쓰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 네. 사실 맞아요, 그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짧았다. 근데 합의가 조금 약간 이렇게 뭐랄까 제가 이제 계속 김정은 위원장한테 하는 이야기는 진짜로 그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결정을 했는데 북한의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이야기하는데 탑다운. 말 바꾸기. 아니 보신주의. 보신주의. 예. 안 움직인다라는 거 밑에서. 네. 찍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이제 남북 고위 군 당국자 회담이 또 이렇게 좀 뭐 삐끗했잖아요. 네. 그저께인가. 예. 삐끗한 게 여기 또 보신주의라는 거예요. 보신주의. 해도 되나?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보신주의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런 행태가 나오는 거예요. 네. 트는 걸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그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거네, 내부적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나 생각이 당 지도부의 생각이 이때 까지 전달이 제대로.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침투가 안 돼 있다라고 봐야 돼. 그런 삐끗한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이거예요. 네. 폐기 검증이다 이거예요. 검증을 하는데 그 실무진에서 깽판을 치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틀어져 버릴 수가 있다. 네. 관료주의 제일 그 문제가 레드 테이프잖아요. 이렇게 막 계속 일 안 하고 태업하고 쌩깡 부리고 뭐 거절하고 시간대로 끌고. 근데 이제 북한 내 군부 특히 군부죠. 네. 그러니까 군부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밥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뭐 친중 뭐 세력이겠죠. 네. 지금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그 서로 만나서 담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나 진심이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제 정말로 이 친구 정말로 이제 핵 폐기하고 경제 강국을 원하고 있네. 진짜로 이제 더 안 그래도 이제 그 핵실험장 폐기, 풍계리 실험장 폐기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진짜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 또 만나서도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로 이제 1대1로 했을 때 뭔가 진심을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트럼프가 그 전에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니까 자기가 5초만 얘기해봐도 안다고 그러더니 아니 더 정확히 뭐 1초만 봐도 사실 아는데 5초 정도 보면 딱 알 수 있다고 그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확실하다는 거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두 가지예요.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안위예요. 중간에 그 최고 주도들 한 명의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버렸다든지 정치적으로 확 밀려가지고 네. 흔들려 버려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예, 뭔가 이렇게 이 북핵 문제가 이렇게 밀려버린다든지 네. 네.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암살을 당한다든지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강철비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의지로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안위. 아니에요. 북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진짜로 말뿐이 아니라 체제 보장과 개인 안위를 보장을 해줄 신경을 써야 돼요.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네.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아마 그와 관련해서 내부 정리 작업이 저번에 뭐 5월달에 군장성 위에 있었죠. 네네네. 아마 또 조금 이렇게 있을 가능성 네.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실무진의 어떤 이제 그 협상과 이제 실제 폐기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진행될 때 네. 뭔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대로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문제가 좀 트러블이 발생하면 이렇게 그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숙청이 한번 일어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럼 주한미군 철수할 게 아니라서 늘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견이요. 예. 예, 갈라진 게 이제 당연히 그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볼튼이라든지 이른바 이제 미국으로 치면은 극우 내지는 보수파 보수 세력. 네. 그래서 이른바 전쟁을 이렇게 선호하는 세력들. 네. 북한하고 무슨 타협이야. 저 가서 이제 폭격을 해야지. 그 뒤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펜스 네. 부통령? 아베가 있다고 그랬죠? 아베. 근데 요번에 아베가 무시당한 것 같던데? 트럼프한테? 뭐 북핵 사찰 비용이나 폐기 비용 하겠다, 부담하겠다. 아니, 왕따 당했어요. 아베는 왕따 당했어요. 왕따 당하니까 지금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 만났잖아요. 네. 만나서 뭐 이렇게 기껏 한다는 게 이제 납치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했죠. 그래 내가 말은 할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왕따 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이제 이미 이렇게 서로 그냥 탁 이제 그냥 의기투합이 돼버리니까 네. 이제 계속 전쟁하라고 이렇게 부추길 수는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통상 압력을 이제 조만간 이제 번호표 받아들고 있는 상태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비유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근데 저번에도 4월 달에도 그런 소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4월 달에도 그런 소리 한번 한 적이 있고
왕따를 당하는 거죠. 사실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네, 9월 달이 자민당 총재 선거잖아요. 또 이제 일본이 또 이제 전국이 또 흔들리고 있으니까 가봐야 하는데 어쨌든 미국에도 이제 이른바 극우 세력이나 보수 세력이 네. 있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한의 어떤 그 비핵화 경제강 노선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죠. 왜냐면 자기들 전에도 말씀 자기들 밥그릇이니까 네. 북한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야 자기들 밥그릇이 유지가 되는데 북한이 이제 돌아서면 갑자기 착한 놈 돼버리는 네, 자기들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이 그 내용이 없다, 오히려 후퇴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쪽 또 매체들이고. 네. 근데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종의 이제 이미 대세가 북한의 비핵화는 대세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네. 아,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이제 뭔가 대세구나라는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지막 저항이죠. 네. 마지막 저항인데 트럼프가 누굽니까? 그런데 휘둘릴 그런 사람이 아니죠. 네, 이번에도 왜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갔다 와서 도착해서 이제 트윗으로 북한 핵에 이제 위협은 없다. 그 트윗 날리고 잤잖아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뭐 너무 성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화당에서는 이게 트럼프 특유의 화법이고 효과적이다라고 공화당 내에서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예. 그래가지고 일리가 있네 좀.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니까 또 평가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미국 국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도 최고의 지금 빅히트 성과예요. 업적이에요. 지금 노벨 평화상. 네, 지금 대외적으로는 통상 문제로 지금 막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첨예화되고 있죠. 네. 대내적으로는 좀 무슨 게이트다, 러시아 게이트다, 뭐다 하고 지금 뉴욕 주에서 또 기소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상황이 안 좋은데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미국 내 여론이라든지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반전되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하고 어쨌든 근데 1등 공신은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에요. 네. 이번 그 지금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경제강 노선으로 전환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 것은 이게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국무장관이 된 거. 네. 이 사람은 이 CIA 그 국장으로 정보통이었다라는 거. 아주 현실론자였다라는 거. 네.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뭐 틸러슨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심하게 말하면 이제 볼튼이라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국무장관이나 이걸 주도를 했다라면 안 됐겠죠.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가장 정보를 많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그런 그 현실론자였기 때문에 이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의도를 가장 먼저 이렇게 간파를 하고 네. 파악을 하고 그래서 단판을 짓고 그래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한번 행동을 한번 보여다오. 네. 뭘 보여주면 돼? 풍계리 실험장 한번 부숴봐. 부숴버렸다 이거. 진짜야 이거. 이렇게 됐다. 네. 그래서 사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거의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봐야 되죠. 네. 앞으로 이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폐기 검증할 때까지 계속 거의 주도를 할 거예요. 볼턴 완전 이제 밀렸으니까. 그렇죠.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이제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이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이제 행태를 보이고 있죠. 북핵 관련해서는 그냥 아예 전담을 그냥. 예.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이제 어떠냐면은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백악관의 참모들을 이게 참모들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국무장관이나 내각 장관들 있잖아요. 네. 장관들은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관심을 안 가졌어요. 관심을 안 가졌는데 한 이제 1년 반 지나면서 참모들하고 이제 전부 갈등을 빚고 전부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내각 장관들하고 간의 관계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제 국무장관이라든지 재무장관이라든지 대중통상협상하는데 그 백악관에 이제 나바로라는 무역 뭐 교역 뭐 이렇게 이렇게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잘라버렸잖아요. 이렇게 제껴버렸잖아요. 네. 제껴버리고 너 뒤로 물러나고 재무장관 네가 가서 협상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각 쪽으로 지금 이제 무게 중심을 옮겨가.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1년 반 정도 이제 그 국정 운영을 해보니까 이 이념으로서 이렇게 백악관에 참모로 들어온 애들은 이게 현실감이 없고 현실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해결 능력이 없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근데 내각 장관들은 이제 실제 현실 문제를 해결을 하는 이제 상황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낀 거예요. 느껴서 이제 이게 이제 일 처리는 장관들하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행보가 확연하게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 백악관의 참모들, 이른바 이제 극우 세력이다 뭐다 하는 그런 참모들 좀 그 파워게임에서 좀 상당히 이제 밀려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근데 이제 북한하고 미국 말고도 주변국들의 어떤 이렇게 실리 얼마만큼 얻었고 얼마만큼 잃었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에 이제 일단 그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일단 일종의 이게 이제 공식적인 종전 선언은 아니죠. 이게 그냥 아직은 아니죠. 이제 비핵화에 대한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 핵 관련한 이제 최종 폐기 검증 그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확인이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검증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종전 선언을 하겠죠. 그게 한 몇 주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에 종전 선언을 할 거야. 그때 다시 만나서 다시 만나서 할 거야. 그다음에 종전 선언 후에 이제 핵 이제 가장 우선도가 핵 폐기 관련 우선도가 높은 20%가 파괴되거나 처리가 되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평화 협정을 체결할 거야. 그다음에 뭐 한 50%가 진행된 상태에서 뭐 북미 수교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언젠가는 나도 평양에 갈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그냥 들러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북한하고의 어떤 경제 협력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한테 이거 네 일이야 하라고 이렇게 던져줬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중국과 일본 등을 이렇게 엮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 가느냐. 그것은 문재인 정부 역량에 달려 있는 거죠. 이제 그 관련해서 이건 2부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합쳐서? 네, 그렇게 하시죠. 일단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59 1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금 회담 결과 내용에 대한 분석 또 앞으로 전망, 예상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생각보다 소장님이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 좋은 회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그동안은 팟캐스트나 인터넷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믿고 또는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정책 아카데미 수료 후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이 정말 문제인가? 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해 본질까지 깊게 고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